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미주 한인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의 시간입니다. 임 사장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소식도 알려드려야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어떻게 진행됐나. 우리 지인이 와서 술 먹고 자고 가기로 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어떻게, 우리가 잡을까 봐 빨리 간 거죠. 빨리 가다가 후진하다가 이러다, 부서뜨린 그러니까 일을 등불. 내셨잖아. 예. 결국 제가 이렇게 다시 고쳤습니다. 아직 완전히 세우진 않았는데 불은 들어오게끔 이렇게 했어요. 어우, 잘하셨네요. 그래서 연말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먹살경제 보시는 분들 계속 음주 문제 조심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사고를 일으키고 간 이 지인도 이제는 제가 이거 다 고쳐놨으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수습했으니까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먹고 그 대신 계속 술 먹는 문제는 조심하라. 그럼요, 그건 조심해야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바님, 이제 하늘을 보면은 하얗게 떠 있는 게 있죠? 뭐죠? 구름이 있죠? 구름이 있죠. 오늘은 뜬구름 같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요. 뜬구름 잡는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주 한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주 한인 사회. 네. 그럼 미주 한인 사회의 경제란 도대체 뭔가, 이 실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뭐 미주 한인 사회 경제 얘기 막 하고 뭐 한상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있어요. 뭐 경제라는 거 있죠. 우리가 먹고 돈 벌고 일하고 뭐 사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굳이 이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경제라는 게 따로 있나? 뭐 이거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냥 여기 원에 보면은 나라는 게 여기 있죠. 네. 보이다시피. 근데 전체 경제사회 있죠. 우리가 미국에서 물건을 사고 집을 사고 무슨 뭐 식당에 가고 차를 사고 뭐 보험을 들고 돈을 내고 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그러면 한인 경제라는 게 또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그래요? 한인이기 때문에 하는 특수한 경제 활동이 있어요. 우리 뭐 하다못해 식품을 한인 식품 사죠, 태바님이.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한인이기 때문에 쓰는 좀 다른 미국인은 하지 않는 특별한 일이죠. 그러네요, 또.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 한인 식품을 사면은 그 한인 식품이 물론 뭐 미국 기업도 있겠지만 한인이 이끄는 기업이니까 그 기업이 돈을 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경제 활동이 되죠. 나는 한인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한인식품을 사고,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보험을 드는데 미국 회사 하지 않고 이 한인 에이전트가 그래도 아는 사람이라 지인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한테 사줘야지 해서 들게 되면은 우리 보험 혜택도 받고, 그 에이전트는 그래도 또 고객을 확보하게 되니까 이것도 한인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경제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따지게 되면은 한인 경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한인들이 교회에 가가지고 헌금을, 주로 한인교회에 가서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맞아요. 그 한인교회가 그런 성금을 받아가지고 어려워하는 한인분들을 도와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돈이 한인 사회 내에서 도는 거죠, 확실히. 또 한인 식당 가서 뭐 식사할 때도 우리가 한인이고 한 식품을 좋아하니까 그 한인 식당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한인 식당이 돈을 버는 거고. 그다음에 또 꼭 이렇게 소비만이 아니라 취업도 마찬가지죠. 한인이기 때문에 한인이 하는 어떤 업소에 조금 취직이 쉽게 되거나 그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 내가 한인이 아니었으면 못할 일인데, 한인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가서 일을 하고 소득을 올리니까 이것도 한인 경제죠. 그 다음에 맞습니다. 한인들이 또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전체 미국인이든 어떤 뭐 소수인계든 뭐 한인이 대상이든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자영업을 하고. 네. 그것도 하나의 한인들의 경제 활동이죠. 크나큰. 그리고 또 한인들이 다른 미국 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해서 또 일을 해서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하고, 이것도 한인 경제에 들어가죠.
이게 한인 사회 내 경제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번 돈으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상가 건물을 사고 막 이렇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한인 사회 내에 자산이 되고 한인 경제의 큰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인 경제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분명하게 실체가 있어요. 한인 경제 사회라는 게. 그렇죠? 그러네요. 네. 예, 제가 좀 약간 뜬구름 같지만 태바님이 많이 이렇게 동의를 해주셨대요. 이게. 아니, 실제로 그래요. 또 제가 예, 하는 일도 예, 또 이렇게 한인 상대로 하는 일이잖아요. 예. 한국인이 거의 오시지 뭐 다른 타 민족이 오진 않거든요. 예, 그래도 경제면으로 볼 때는 그런 분이 무슨 예를 들어 뭐 수강료를 낸다든가 또 그걸 받는다든가 이것도 하나의 경제 맞아요. 활동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한인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예, 그래서 이런 한인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참. 음, 왜냐면 이런 거를 왜 없나 뭐 당연하죠. 이런 걸 누가 한인은 몇 명이나 되고 미국 내에서 이분들의 하는 업체 수는 얼마나 되고 돈은 얼마나 벌고 한인 업체에서 고용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거기서 받는 급여는 총 얼마나 되고 자산은 총 얼마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집계된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인 경제 내에서 돌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 전체에 속해 버리잖아요. 물건을 사가지고 거기서 세일즈 텍스 내면은 그 세일즈 어쨌든 텍스는 미국에서. 주정부에 가고 카운티에 네, 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맞아요. 일을 해가지고 급여를 받아서 소득세를 내면은 그건 IRS도 가잖아요. 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경제사회 속에 속하면서 그 자료들은 집계가 돼요. 그 자료들은. 음, 그렇지만 딱 한인 경제, 한인 사회다 내에서 뭐 몇 명이냐,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은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원광대 장선미 교수라는 분이 쓴 논문이 이렇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재미 한인경제와 한인은행의 역할. 이런 논문을 하나 쓰신 걸 발견을 했어요. 사실은 자료가 별로 없어요, 이분도. 결국 이분이 앞에 글 쓴 거 보면은 미국에서 센서스 하지 않습니까? 10년마다. 네. 거기에 보면은 그래도 그 에스닉별로, 민족별로 뭐 소득이 어떻고, 비즈니스 소유 수가 어떻고, 이런 거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FDIC, Federal Depository Insurance Corporation, 그 은행들 예금 유치해놓고 있어야 되는 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은행에 관련된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한인은행에 관해서. 예, 그거를 참고했다고 이분이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음, 또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한인은행에 찾아가서 인터뷰한 거 요런 걸 기반으로 이 글을 쓰셨어요. 물론 굉장히 소중한 논문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자료가 좀 빈약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 어쩔 수 없죠. 이런 거를 한인 사회 경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그 일을 힘들 것 해줄 같아요. 사람을 막 누군가가 네, 고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맞아요. 한인 신문, 큰 한인 신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어떤 지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조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사용한 자료도 이렇게 충분하진 않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음, 이 한인 경제의 가장 정점에는 이 한인은행이 있어요. 한인은행. 왜? 네.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한인 경제라는 것이 제대로 크기 위해서 뭐 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장사를 잘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자본이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 알다시피 은행이 자본을 가지고 그거를 대출해서 그 대출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더 기업이 커지고 한인 기업이 그럴 때 이 자본이 커지는 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뭐 근간 핵심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가 커지는 근본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있고 은행이 자산이 있고 그 자산을 한인 기업체나 한인들한테 많이 빌려줘서 한인은 그 자산을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몇 배, 몇십 배로 불리고 나가야 이제 결국은 한인 경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상관관계를 이 원광대 교수님이 이제 논문 관계를 쓰셨는데 그냥 이분의 결론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한인들이 평균 소득이 미국 평균 소득보다 높다. 한인분들 자영업 잘한다. 그다음에 한인은행도
미국 은행들 못지않게 규모도 커졌고 잘 해나간다. 뭐 이런 결론 내렸어요. 다만 한인은행은 주택에 관한 대출의 비중이 너무 커. 그래, 왜요? 대부분의 한인분들이 주택 살 때 한인은행 가서 대출 받는 게 많아요. 은행으로 볼 때는 주택담보는 쉬워. 왜? 주택 이 담보가 있잖아요. 주택 살 때. 그러니까 위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택담보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은 음.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한인 경제가 커지려면 사실은 주택담보보다는 어떤 투자에 대한 대출, 무슨 누군가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 그런 거 할 때 막 이 프로젝트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리스크는 얼마나 있는가, 그런 거 잘해서 이 은행이 적극적으로 착착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럴 단계까지는 아닌 것이 아쉽다. 이런 결론을 쭉 썼더라고요. 논문을 보니까. 네. 이런 한인 경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한인 사회라는 것도 한인 경제에 대해서 좀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지 않나 해서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제기해 보려고 그래요. 태바님이 아리조나 동포 대잔치에 다녀오셨죠? 네. 예, 그 아리조나 한인회가 주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아리조나주 한인회 정관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런 게 있네요. 예, 있어요. 회원, 아리조나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 혈통을 가진 자, 한국 혈통을 가진 자의 배우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 한인회의 회원의 정의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슷해요. 만 18세 이상이고, 한국인, 예, 한국계 미국인 뭐 이렇게 돼 예, 있네요. 한국인, 한국계 미국인 다 이렇게 돼 있죠. 음. 그러면 또 많이 살고 있는 LA 한인회 이 회원에 대한 정의는 비슷해요. 예. 그다음에 우리 샬롯에 제가 속해 있는 샬롯 한인회의 또 회원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만 18세 이상의 한국 혈통을 가진 자로서 한인 회비를 납부한 자,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 한인회마다 전부 다 한인의 혈통, 한인의 배우자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예. 그런데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 한인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서 갓 이민 오신 1세대들이 있겠죠. 저처럼.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제 여기서 태어나면 2세. 2세. 예. 뭐 그때까지도 한국 혈통을 가진 자 하면은 이런 아이 2세들도 다 한인 회원이 될 수가 네네. 있겠죠. 예. 그다음에 또 이 아이들이 한인 혈통이 아닌 어떤 배우자와 결혼해서 나면 또 한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러네요. 대를 거듭해서 가면은 과연 한인 혈통이라는 거를 이걸 증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근데 점점 멀어지네요. 그렇게 예, 되면은. 점점 달라지죠. 예. 네. 어떻게 조사할 수도 없어요. 누가 나 한인회 가입할래요 하면 너 한번 피 좀 꺼내봐. 조사 좀 해보자. 뭐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한이냐, 너는 한인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인 혈통이라고 한 것이 초기에 이민 오신 분들한테는 그게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증명될 수도 없고 또 점점 맞아요. 현실에 맞지가 않게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이 한인회들의 회칙에 회원의 정의를 다 보면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미국에 살고 있는 이 한인, 혈통을 가진 한인들은 한인의 회원이다. 지금 이렇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칙을 다 보면은. 네. 근데 사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한인회 회원은 아니에요.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한국에서 온 사람이.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도 아니고 카운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누가 왔을 때 저 소도시에 무슨 에버뉴에 김 씨가 살고 있다. 그럼 저 사람은 회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네. 해야지만 회원이 되는 거잖아요. 한인들이나 한인들의 뭐 혈통을 가진 자나 그 후손들이 살고 있어서 이거는 그냥 한인의 커뮤니티예요. 한인의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이 다 한인의 회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쵸. 이게 약간 착각이 있어요. 뭐 충청남도 부여군 그러면 부여군에 사는 사람은 다 부여군민이죠. 이거는 당연히.
네. 예, 거기다 세금도 내고, 땅도 사고, 뭐,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것도 거기서 띄고 다 하기 때문에 행정기능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샬롯 지역에 살고 있는 몇 명인지 알지도 모르는 한인들이 한인 회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한인이라는 회원에 등록이 것은, 돼야지. 그렇죠. 회원 자기가 자발적으로 난 회원을 할래. 예, 회비도 납부하고, 그 다음에 회칙도 따르고, 한인회가 하는 행사에다 들어가서 뭐 일도 같이 봉사도 하고 뭔가 결정하는데 나도 참여도 하고 회장을 뽑는데 투표도 하고 또 나도 한인 회장에 나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은 한인 회원들인 거죠. 한인회 회원. 네, 맞아요. 예. 이렇게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모든 각 지역의 한인 회칙은 그냥 한인이면 무조건 회원으로 되는 것처럼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회비를 어떻게 걷어들일 수 있어요. 만날 수도 없고 어디 사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래서 요 두 가지에 착각이 있는 거예요. 음. 한인 커뮤니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한인 커뮤니티가 따로 있고 그런 한인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서 한인 회원이 모여서 한인회를 만들어서 회장도 뽑고 실무자도 뽑고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해 나가는 이거를 지금 헷갈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한인 혈통이라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자격을 자꾸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인 커뮤니티 한인이라는 거는 규정만 그냥 하면 돼요. 한인의 정의만 하면 돼요. 정의. 한인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내놓는 제안은 그거예요. 자꾸 혈통 같은 거 조사도 못 하는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인의 언어 정의. 풍습. 예, 네. 언어, 풍습, 가치관 등 한국 또는 한민족의 문화권에 속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 스스로 나 한국말 좋아해. 한국에서 요새 한복 이렇게 아름답고 한국 먹거리가 그렇게 좋고 김치가 맛있는데 나 그렇게 할 거야. 한국적인 가치관, 노인을 공경하고,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이들을 자유롭게 기르고 뭐 이런 가치관들 있잖아요. 한국 고유의. 네. 이런 것을 스스로 좋아한다고 하고 나도 그거에 맞게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을 미주 지역의 한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 모여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행사도 같이 하고 무슨 한글 교육도 하고 김치 만들기 대회도 같이 하고 또 한인 사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같이 따지고 그런 어떤 한인회가 봉사를 하는 대상을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하고 그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스스로가 자기가 한인 문화를 자기의 문화로서 인정하고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야 앞뒤가 다 맞는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이러한 한인 사회 내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고용을 하고 또 급여를 주고 그다음에 은행에 입금을 하고 대출을 하고 이런 것이 돌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한인 커뮤니티의 경제다. 이렇게 한번 규정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아무도 안 해본 얘기를 하느라고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불쌍하죠. 지금 태화님이 저를 볼 때. 근데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아무도 안 네, 하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냥 많이 공감이 안 가시더라도 그냥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태화님이 공감해 주셔야 다른 사람들도 공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네.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혈통이라는 거는 언제까지 그 혈통을 따져요. 이게 세대가 지나면서부터 이거는 계속 이것이 희석되잖아요. 이제 예. 점점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는 조금 이제는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인 문화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많잖아요. 지금 케이팝 막 다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자율권으로 스스로 자기들을 인정하냐? 그러면 이 그것도 사람이 괜찮은 것 한인 같아요. 커뮤니티 구성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꼭 집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리 구성원이야, 뭐 아니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주체성, 자율성도 부여하는 네,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요, 이것도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